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주택과 상가의 최우선 변제금에서 좀 차이 나는 부분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의 최우선 변제금은 내용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데, 상가의 최우선 변제금은 주택과 다른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갖다가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별로 그리고 또 시기별로 좀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먼저 조회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대법원 대한민국이 법원 인터넷 뉴스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 안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소액 임차인 범위 등 안내 전체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각 지역별로 클릭을 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 한 번에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한 번에 이렇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별로 이렇게 연도별로 금액이 변화가 되는 것을 한 번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캡처를 해서 옮겨오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화질이 안 좋은데 실제 사이트에서 보시면 깨끗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바로 옆에 태그를 클릭을 하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대한 과밀 억제권역이 포함된 지역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이 포함된 지역이 어딘지를 갖다가 이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를 보시면 지역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의 안내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기별로 이렇게 지역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지나오면서 이렇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최우선 변제 금액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이렇게 표로 이렇게 잠깐 보셨는데, 적용 범위라는 칸이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택에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 예를 들어서 90년도 과거에를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 예전 기준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 되면 700만 원을 갖다가 보장해 준다는 이게 내용이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지금 이제 최신 기준을 보시면 서울특별시 경우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보장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보시면 똑같이 보증금은 범위가 있고 일정의 범위가 있는데 적용 범위라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적용 범위를 갖다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적용 범위라는 것이 하나 더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보증금 범위에서 주택은 여기에 들어있는 보증금 범위만 보시면 되지만 상가는 다릅니다. 그 부분을 밑에 아래 내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핵심 포인트 첫 번째인데요. 주택 상가 최우선 변제금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첫 번째, 기준 금액에 적용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2021년 최신 걸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캡처해서 양쪽으로 옮겨놨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적용 범위라는 칸에 상가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적용 범위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보증금을, 주택에서는 여기 있는 보증금액만 보지만 상가는 보증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월세 차임을 곱하기 100을 해서 합산합니다. 상가의 경우 월세를 환산하여 곱하기 100 하여서 보증금과 합산하며 그 금액이 적용 범위 안에 들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 단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의 경우에는 이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을 갖다가 보장받기 위해서 보증금의 기준을 보고 그 기준 안에 들었을 때 얼마만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적용이 되는데, 상가의 경우에는 상인법에서는 이 환산한 금액이
보증금과 합산해서 적용 범위 안에 들지 않으면 상인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상인법이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았었고, 지금은 좀 개정이 돼서 일부 항목들이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정 일자와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이 그 상인법 이 범위 안에 들지 않으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인법 보호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는 기준 범위 안에 들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확정일자 받더라도 상인법에 미적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있는 경상남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 해당이 되며 적용 범위는 3억 7천만원 이하, 보증금 3천만원, 그리고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금이 1천만원입니다. 위에 표에서 보시면 그 밖의 지역 적용 범위는 3억 7천만원 이하, 보증금 3천만원, 보증금 중 일정 범위 1천만원, 이 표에서 이제 가져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준으로서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상가의 보증금이 9천만원에 월세 3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주택과 달리 상가는 월세 300만원에 곱하기 100을 해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는데요. 300만원에 곱하기 100을 하면은 3억이죠. 그러면 9천만원 더하면 3억 9천만원이 나옵니다. 3억 9천만원은 적용 범위인 3억 7천만원을 갖다가 벗어나기 때문에 원래 기준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아무것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달라진 내용이 있는데 그건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준적으로는 이 적용 범위가 월세에서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했을 때 적용 범위가 벗어나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상인법 자체가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된다고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B 상가는 보증금이 4천만원에 월세 3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월세 300만원 곱하기 100에서 3억, 그리고 보증금을 합산했을 때 3억 4천만원입니다. 기준금액인 3억 7천만원 안에는 들어왔기 때문에 상인법에는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상인법에 적용을 받는데 그 안에서 보증금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상인법이 적용이 받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기고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는 얘기는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권리에 비해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는 4천만원이기 때문에 기준인 3천만원을 갖다가 초과합니다. 그래서 상인법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만 최우선 변제금의 요건인 보증금 3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B상가의 경우에는 대항력과 상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적용을 받지만 보증금을 초과해서 최우선 변제금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상가 중요한 것은 상가는 주택과 다르게 월세 곱하기 100을 하여서 기준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준범위 안에 벗어나게 되면 최우선 변제금도 적용이 되지 않고 우선 변제금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동된 내용은 제가 다시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이전 기준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상가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C주택은 보증금 6천만원, 그리고 월세 320만원, D 상가는 6천에 320만원 같은 금액으로 비교를 했을 때 보증금 6천만원으로 인해서 주택은 2022년 기준입니다. 경상남도 기준으로 보증금 6천만원이면 위에 있는 보증금 6천만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은 월세는 상관없이 월세가 아무리 많더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보증금만을 가지고 6천만원 그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액 2천만원을 갖다가 보장을 받습니다. D 상가의 경우에는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보증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환산해서 3억 8천만원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상인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기준이라 하더라도 상인법 자체가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변제금과
최우선 변제금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일단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 갖다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대항력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변경이 된 내용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5년에 상가 근무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었고 주요 내용은 대항력과 권리금 등을 모든 상가 근무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가 기존에 설명드렸던 것은 기준 범위를 갖다가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그리고 보증금을 냈을 때 기준 범위를 벗어나면 상인법 법 자체가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2015년도에 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대항력과 권리금 하고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것은 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 그리고 임차권 등기 같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준 범위가 넘어가게 되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이 권리들이 적용 범위 안에 상인법 적용 범위 안에 되면 우리 월세 곱하기 100 그리고 보증금을 냈던 그 환산 금액이 적용 범위 안에 되면 이 전체 금액을 이 전체의 권리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적용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기존에 2015년 전에는 이 상인법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년이 개정이 되면서 일부 권리가 이제 적용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일부 권리가 보호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대항력과 대항력은 이제 사업자 등록 일자가 물론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계약의 갱 청구권, 권리금 보호, 3기 연체되지 않으면 계약이 유지된다는 것과 차임 증가권들이 차임 증가 청구권들이 보호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확정 일자를 받았을 때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용 범위를 벗어나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최우선 변제금 또한 적용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여전히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적용 범위가 앞서 말씀드린 이 적용 범위를 상가의 경우 벗어나게 되면 원래는 상인법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대항력이나 권리금 같은 일부 기능들은 권리들은 보호가 된다. 그러나 이 보증금에 관련한 권리들 최우선 변제금이나 우선 변제금은 대해서는 이 적용 범위를 벗어나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린 핵심 포인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택 상가 최우선 변제금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두 번째는 우선 변제 금액이 주택이나 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통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주택이나 건물 가액의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금보다는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우선 변제금이나 최우선 변제금을 얘기하는 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시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낙찰 금액이 감정가의 50% 40%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낙찰 금액에서 절반까지만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이 내용들도 많이 모르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보증 금액이 기준에 들어가게 되면 그 보증금 중에서 일부는 최우선 변제금으로서 순위 상관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월세 곱하기 100을 환산을 해서 그 적용 범위 안에 벗어나게 되면 아예 우선 변제금과 최우선 변제금은 보호받는 해당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적용 범위 안에 든다고 하더라도 보증 금액이 기준의 안에 들어가는지를 또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우선 변제금이 주택 건물가에 특히나 낙찰됐을 때 낙찰 금액의 절반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뭐 상인법이나 주인법 관련해서 내용들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환산해서 계산한다는 내용과
최우선 변제금이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부분,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다루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은 이 부분을 우선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주택은 확정 일자를 받으실 때 어디든지 받으셔도 총 4군데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관이 없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사업자 신고나 확정 일자를 반드시 세무서에서 받은 것만 인정이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주택과 상가의 최우선 변제금을 살펴보면서 특히나 상가의 최우선 변제금에서 주의하셔야 될 두 가지를 짚어보았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의 영상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